자, 앞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아무리 커도 완공까지 10년이 걸리는 원전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원전 정책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지금 정책적인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확대 쪽이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원전을 아예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데이터 센터와 이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개발 속도가 이제 필요하고 초기 비용이 크게 투입되는 원자력은 즉각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추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의 현실적인 대응으로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 ESS 같은 비교적 빠른 증설이 가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좀 해석을 했는데 일각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제 원전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과잉 반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 원자력도 필요한 입장인데 현 정부에서 원전을 보조적 역할로 좀 위치시키고 국제 기후 공약이나 아리백 같은 글로벌 요구 에너지 중심축은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한 게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도 백지화 수순을 밟는 건지 아닌 건지 어때요? 예. 자, 정부가 이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이제 짓겠다고 발표했던 계획. 네. 요즘 백지화 수순이 아니냐는 이 전망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서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히면서 정책 재검토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개편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향방은 아직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기이자 재정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원전 확대의 계획의 실제 실행 여부는 앞으로 나올 전력 수급 계획과 공론화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기차 등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전략이 탈원전에서 오히려 원전 회귀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AI 상용화에 대한 이제 연상과 이제 반도체 폐가동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전력 수요가 이제 무서운 속도로 좀 증가하면서 전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24시간 공급을 좀 전원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금 부각되는 과정인데요. WNA 원전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글로벌 원전 발전량은 2,667테라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06년도 기록을 17년 만에 넘어서면서 원전이 다시금 주전력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이제 핵에너지 MOU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좀 체결이 됐고 독일이나 벨기에 등에서 이제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원자력은 이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글로벌 전력 미스 핵심 축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제 투트랙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의 말씀처럼 전 세계는요 지금 원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K원전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원전 산업을 지나치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해체와 수출 분야에서는 꾸준히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특히 원전 해체 시장만 보면 약 5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 중심의 신규 원전 발주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신규 건설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네. 해외 수출과 원전 해체 시장을 통해서 국내 원자력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예, 좀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K원전의 활약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망을 여러분께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문역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을 건 미국은 영국과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 9월 18일에 백악관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 두 국가 간에 이뤄진 원자력 핵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MOU가 체결이 좀 됐습니다. 네. 이 협력안에는 이제 원자력 프로젝트의 허가를 좀 간소화시키고 규제와 기관 간의 이제 상호 간의 인식에 대한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영국 기업 간의 원전 설계 건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전통적으로 이제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좀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협정을 계기로 새로운 서방축이 좀 형성이 되면서 원전 시장의 경쟁 구도가 이제 한층 더 이제 치열해지고 기술 선정과 공급망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원전을 두고도 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네.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군요. 자, 우리나라도 미국과 조선협력에 이어서 원전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원전 협력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예, 최근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전 분야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요. 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전 건설과 운영 기술, 그리고 또 해체 분양 역량, 또 수십 년간 축적된 안정성과 경제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원전 확대뿐 아니라 노후 원전 해체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기술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관세 갈등과는 별개로 원전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 대신에 원전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 국가고 전체 전력 생산의 이제 60%를 이제 화력 발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는 이제 노후화된 화력 발전을 좀 줄이고 원전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55기의 원전을 좀 가동 중에 있고 추가적인 건설 원전도 이제 20기에 달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원전을 짓는 나라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기술 확보와 수출까지 겨냥을 하고 있어서 원자력 강국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이제 미국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좀 추진하고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 이제 중국은 석탄 발전에서 이제 원전으로 전환하는 C2N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 달성에 좀 기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포를 좀 했습니다. 네. 석탄 발전이 이제 많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2N, Coal to Nuclear 이렇게 되겠군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가운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원전 분야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원자력 기술 제재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중국의 원전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중국이 한국 원전을 앞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중국의 원전 네. 굴기가 이게 단기간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낼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매년 10곳에 신규 원자력 건설을 승인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약 57기이고요. 미국은 건설 중인 원전이 전무한 반면에 중국은 무려 29기를 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단숨에 한국 원전 산업을 앞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APR 1400 최신 원전 수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표준이 될 만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한국은 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국제 원전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국과 중국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분야의 산업이 좀 더 빠르게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원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SMR입니다. 소형 원전이죠. 세계적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SMR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요즘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의 분야에 대한 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이제 뛰어든 가운데 네. 한국과의 협력이 이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SMR 원천 설계 기술은 미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원자료, 장비, 부품, 이제 운영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SMR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거든요. 자, 우라늄 같은 핵심 원자재 기업들도 이제 포진하고 있고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력 생태계의 전반이 매우 이제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자력 산업 전반을 볼 때에는 한국과 미국 각자 장점을 가진 분야와 기업을 함께 보는 전략이 안정적일 뿐더러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욱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제 금운동 종목 역시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선별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SMR만큼이나 원전 해체 시장도 커질 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때요?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후 원전이 좀 늘어나면서 원전 해체와 이제 폐기물 처리 산업도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리 1호기가 17년도에 영구적으로 정지가 되고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에 좀 돌입을 한 상태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방사선 물질 제거와 연료봉 처리 그리고 구조물 해체 기술 등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가 원전 개발과 함께 해체 기술도 독자적인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하고 있고요. 방사선 처리와 이제 폐기물 분석, 처리 기술을 좀 보유한 오르비텍 그리고 이제 계측 제어 장비 중심으로 해체 기술을 보유한 이제 우진엔텍 등도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이제 자동화 로봇에 대한 기술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휴림 로봇이 이제 이넉스 로봇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원전 및 방사선 환경을 대응하는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 1순위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KNR 시스템 역시 이제 내방산성 및 제염이 가능한 로봇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기대감을 또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를 나눴듯이 전 세계적으로 회기바람이 불고 있는 원전 여러분께서 그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 원전주 금운동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선택의 폭을 좀 좁혀드릴게요. 자, 먼저 동메달부터 발표합니다. 네, 이번 주 원전주 금운동 종목은 각각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동메달 종목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카메코입니다. 카메코. 예. 카메코는 이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수요 확대 속에서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메코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라늄 채굴과 분야에서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자원만 보유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이 대규모 원전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네. 카메코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원전주 동메달은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카메코였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예, 은메달 기업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오클로라는 기업입니다. 오클로. 예. 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SMR의 글로벌 리더인데요. 제가 지난 이제 6월에도 이제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50였는데 네. 당시에도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제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네. 한때 이제 $144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와. 이제 오클로는 SMR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지분을 이제 현재 4%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주요 투자 기관들도 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현재 주가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적자 기업임에도 또 불구하고 PBR이 27배나 이르는 아주 고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정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로를 이제 은메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 가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이어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네. 충분히 조정을 거친다면 다시 투자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메달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투자의 기회를 다시 잡아라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클로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립니다. 예, 이번에 공개할 금메달 기업은 한국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5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진 네. 전력 기자재 전문 업체입니다. 원자력 분야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꾸준하게 공급해 왔습니다. 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영업 실적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잠시 이제 주춤한 가운데 이 기업은 조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ESS의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전력 노후망 이제 교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견조한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지만 실적 증가 폭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금메달 기업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금메달을 뽑은 이유가 또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분기 이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전년 대비 144%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800% 가깝게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평가 매력입니다. 다른 원자력 전력 관련 기업들과 비교해도 현재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약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보통 이제 고성장 전력 기업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금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대중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